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새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 또 영상을 두 개로 나누어서 올리겠습니다. 일요일인데도 어제 거리는 아주 한산했습니다. 어제죠. 조선일보와 조선비전은 인터넷판에 유령도시 된 서울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서울 시내 평소 번잡한 곳을 일일이 취재한 기사였죠. 9일 일요일 점심시간 무렵 중구 신세계백화점 지하 식당가의 사진은 손님이 드문드문하더군요. 평소 줄을 서야 하는 곳인데 말입니다. 백화점 1층 화장품 판매대를 찍은 사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이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백화점은 방역을 위해 월요일 휴업한다는 안내 팻말을 붙였다고 하는군요. 신세계뿐 아니라 거의 모든 백화점은 고객이 엄청나게 줄었죠. 아울렛 매장도 영화관도 다중이 모이는 시설들은 모두 같았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꺼리는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죠. 신문은 용산 아이파크몰, 삼성동 코엑스몰, 그리고 잠실 롯데월드몰 등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없더군요. 문 대통령은 어제 진친을 찾았죠. 그래서 소비활동을 평소처럼 해도 된다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지금 공포는 커질 대로 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사망자가 800명이 넘었죠. 774명의 사스 사망자를 넘어선 겁니다. 사흘 전에 숨진 리 원양에 대한 추모는 이제 중국 중앙정부를 향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한 항의가 시작됐다고 하는군요. 중국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서 사태가 커졌다는 게 항의 내용입니다. 화중사범대학 탕이밍 국학원 원장을 비롯해 10명의 교수들이 공개 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다. 리 원양의 경고가 유언비어로 치부되지 않았다면 이런 국가적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겁니다. 교수들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은 전 세계적 재앙이 됐죠. 비단 전염병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난 2월 초에는 칭화대, 청와대죠. 휘장룬 교수도 같은 비판을 이미 했습니다. 사태 초기 확진자를 축소를 했고 태국과 일본에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정작 중국 내 다른 지역은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의 언론 검열은 더 심해졌다고 하는군요. 지금 또 리원창을 추모하는 기사들은 대부분 삭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리원창의 어머니가 이번에는 나섰습니다.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내 아들은 한밤중에 공항국에 불려가서 훈계서에 서명까지 했다. 경찰은 우리에게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시진핑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휘저융 교수라는 사람은 시진핑이 물러나라며 중국에서는 금기의 영역을 건드렸습니다. 베이징대 장첸판 교수는 리 원양이 사망한 6일을 언론 자유의 날로 지정하자며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형법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품격입니다. 시진핑은 지금 자신의 정치 이력 중에 최대의 위기를 만난 셈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직은 바이러스 차단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일 오후까지 확진자는 27명입니다. 3명이 늘었죠. 추가로 확진된 두 사람도 25번째 확진자의 아들과 중국인 며느리이니 다중이 모인 곳이나 제3자로부터 감염이 아닌 가족 감염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연장을 해왔던 춘제 휴가를 완전히 끝낸 이후의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죠. 실기를 하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의사협회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을 입국 금지 국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았습니다. 글쎄, 그런 사태까지 가면 안 되겠죠. 정세균 국무총리도 고민이 깊어가는 모양입니다.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를 하다가 자칫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어제 9일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수본 회의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 내 다른 위험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주요 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지금 당장 입국을 제한하는 지역을 추가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루 10,000명이 훨씬 넘던 중국인 입국자가 현재 줄어들고 있어서 현 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더군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도 현재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확진자들이 모두 정부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고 이번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명률이 낮으며 우리 의료 수준으로 대응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정부의 대응이 너무 운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 10,000명 이상씩 중국인들이 들어오는데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감염이 번지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라는 거죠. 자, 문제는 경제입니다. 이 소비가 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건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막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정부는 연초에 우리 경제 성장률을 2.4%로 예정했죠. 그런데 아마도 이제 0.1% 아니면 0.2%까지 낮춰잡아야 할 겁니다. 저는 전에도 방송했다시피 올해 한 2%대 초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2%대 초반을 예상하는 이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1%대 후반을 예상하는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경제가 1%대 후반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의견일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를 해본 많은 경제학자들 그리고 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더군요. 심지어 1%대 중반을 각오해야 한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만약 5월, 6월까지 오래 끌면 중국 경제가 적어도 2% 정도를 추락할 것이고 그리고 중국의 부품과 중간재를 공급하는 우리 산업계도 그만큼 타격이 온다는 거죠. 우선 당장은요, 우리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라인이 멈춰선 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정반대로 중국으로부터 공급받는 와이어링 하니스 같은 핵심 부품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아주 다행스러운 뉴스가 있더군요. 일부 중국의 부품 공장들이 부분 가동으로 숨통을 틔웠다고 합니다. 중국 내 15개 지역 40여 곳 공장 중에 산둥성에 있는 공장 20여 곳에서 일부지만 공장 조업이 재개됐다는 뉴스입니다. 산둥성 정부는요, 공장 재개를 위해 우리가 계속 좀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자 일주일치 마스크 보유를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긴급히 마스크 10,000장을 지원해서 해결했다고 하는군요. 그 덕분으로 11일과 12일에 걸쳐 현대기아차는 부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용차도 13일 재가동하니 9일 만에 재가동하는군요. 르노 삼성은 16일까지 휴업을 하니 아마 16일 아니면 17일 재가동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정치 뉴스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그렇습니다. 이 사태가 정치판에 더 나아가서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종로에서 격전을 벌일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대표를 찍은 뉴스 영상이 묘한 느낌을 주더군요. 이낙연, 황교안 두 분은 모두 마스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하얀 마스크, 한 분은 까만 마스크. 그런데 이낙연 총리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황 대표 주변에도 기자들일 텐데요, 마스크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글쎄요, 문 대통령도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데 후보자들이 마스크를 했다고 뭐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상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군요. 자,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당분간은 1, 2부로 나누는 이유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